저는 올해 75인 김수미입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 하나 키우느라 평생을 악착같이 살았죠. 새벽 5시면 일어나서 식당 일도 하고 청소 일도 하고 못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 굵어지고 허리는 휘어졌지만 그래도 버텼어요. 아들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은 돈이 퇴직금 포함해서 3억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이 돈이면 앞으로 병원비 걱정 없이 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어느 날이었어요. 아들 최만호가 며느리 최이슬이랑 함께 집에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부부가 함께 오는 게 신기했죠. 거실에 앉히고 과일 깎아주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좋은 일 있나? 만호는 한참을 말을 못하더니 이슬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고 해요. 식당 사업을 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만호 친구가 좋은 자리에 가게를 내놓았다고 했죠. 그래, 잘 됐다. 엄마가 응원할게. 저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36인 만호가 이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겠다니 얼마나 대견한지 몰랐죠. 그런데 만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게, 엄마, 저희한테 돈을 좀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억이요. 제가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슬이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말했죠. 어머니, 저희 이번에 진짜 열심히 할게요. 꼭 성공해서 어머니 편하게 모실게요.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만호도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아들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게 없는데 이럴 때 도와주지 못하면 제가 무슨 엄마겠어요. 하지만 3억은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럼 차용증을 쓰자. 나중에 갚을 때 서로 명확하게 하려면 그게 나아. 그 순간 이슬의 표정이 확 굳었습니다. 어머니, 가족인데 무슨 차용증까지 써요?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거예요? 친엄마 친아들 사이에 그런 걸 쓰면 저희가 얼마나 서운할지 아세요? 만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 그렇게 키웠어요? 차용증까지 쓰자니 기분이 나쁘네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자식을 의심하는 나쁜 엄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변명하려는데 이슬이 일어서더군요. 됐어요, 어머니. 저희가 무리한 부탁을 드린 거네요.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만호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둘이 현관으로 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데 엄마가 발목을 잡다니요. 만호야, 잠깐만. 저는 결국 두 사람을 붙잡았습니다. 알았어. 차용증은 안 쓸게. 대신 꼭 식당 사업에만 쓰는 거다. 이슬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진짜 열심히 해서 빨리 갚을게요. 만호도 저를 꼭 안아줬죠. 엄마, 고마워. 내가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에서 3억을 빼서 만호 계좌로 이체했죠. 30년 넘게 모은 돈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통장 잔액이 몇백만 원으로 줄어드는 걸 보니까 불안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잘 될 거라고, 곧 돌려받을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곧 털어냈죠. 아들을 믿어야 한다고,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질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죠. 하지만 아들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 불안을 억눌렀습니다. 며칠 후 만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돈 잘 받았어. 다음 주부터 가게 인테리어 들어간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역시 아들을 믿길 잘했다고 생각했죠. 인테리어가 시작됐다는 소식을 들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만호를 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죠. 새 외제차에서 내리는 만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색 반짝이는 차였어요. 식당 사업 시작한다던 아들이 왜 고급차를 몰고 다니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집에 와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만우야, 엄마야. 오늘 너 봤는데 차 바꿨더라? 만우는 잠깐 뜸을 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사업하려면 차도 좀 괜찮은 걸 타야 신용이 생기잖아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그래도 그렇지,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엄마,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저도 다 계획 있어서 하는 거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만우였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후에는 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슬의 SNS를 우연히 봤는데 명품 가방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가격표는 안 보였지만 제가 봐도 비싼 티가 확 났어요. 댓글에는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글들이 잔뜩 달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왔죠.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음식 사진, 해외여행 가는 공항 사진까지. 저는 참다 못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만우야, 식당은 언제 오픈하는 거야? 엄마가 구경 좀 가고 싶은데. 아직 공사 중이에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 그럼 주소라도 가르쳐줘. 엄마가 한번 가볼게. 만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엄마 바빠서 그러니까 너무 간섭하지 마세요. 완성되면 제가 모시고 갈게요. 또 그 차가운 말투였어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당연히 만호 부부가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차례상도 정성껏 차렸습니다. 만호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가득 채웠죠. 하지만 아침이 되도록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만호야, 너희 언제 와? 엄마가 음식 다 준비했는데. 아, 엄마. 죄송한데 저희 오늘 처가 먼저 가기로 했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저녁이라도 와. 엄마 혼자 차례 지내기 싫어. 그것도 힘들 것 같아요. 처가에서 일 도와드려야 해서요. 그래도 엄마 지금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집에서 차례를 지냈어요. 만호 아빠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말이죠.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만호는 번번이 바쁘다는 핑계만 댔습니다. 지금 손님 받는 중이에요. 회의 중이라서요. 운전 중이니까 나중에 걸게요. 나중에 건다던 전화는 오지 않았죠. 석 달, 넉 달이 지나갔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벌써 반년이 됐어요. 이자 한 푼 들어온 적 없었습니다. 원금 갚을 계획은커녕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죠. 저는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어요. 만호야, 엄마가 생활비가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이자라도 조금씩 줄 수 있니?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지금 사업 초기라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달라는 말만 계속 반복됐죠. 그러면서도 이슬의 SNS에는 여전히 호화로운 생활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새로 산 명품 구두, 고급 호텔 수영장, 값비싼 레스토랑.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 3억은 대체 어디에 쓴 건가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병원비, 관리비, 생활비를 내다 보니 몇백만 원도 금방 바닥이 보였어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죠. 어느 날은 만원의 집 앞까지 찾아갔어요. 배를 눌렀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분명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는 것 같았죠. 만호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도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들한테 돈을 빌려준 게 잘못인가요? 차용증을 안 쓴 게 잘못인가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와서 서랍을 뒤적였어요.
만호 어렸을 때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사진 속 만호는 밝게 웃고 있었죠.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변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뭘 잘못 가르친 걸까요? 사진을 보다가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웃 김 여사가 물어봤어요. 수미 씨,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상한 것 같은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 자랑만 하던 제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거짓말을 했죠. 하지만 김 여사는 다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돈을 빌려준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어요. 통장 잔액은 200만 원도 남지 않았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만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더군요. 5번째 전화를 걸었을 때 겨우 연결됐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요? 만호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어요. 만호야, 엄마야. 돈 이야기 좀 하자. 또 돈 얘기해요? 지금 바쁘다니까요. 아니야, 이번엔 꼭 해야 해. 조금씩이라도 갚아줘야 하는 거 아니냐?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만호가 내뱉은 말은 충격 그 자체였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 아니에요? 미리 줬다 생각하세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제 아들이 뭐라고 한 거죠? 만호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사실이잖아요. 엄마 재산 결국 제 거 될 거면서 왜 자꾸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슴에 칼이 꽂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가 살아야 하지 않겠니? 지금 내 통장에 얼마 남지도 않았어. 뒤에서 이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바꿔받은 이슬이 말했죠. 어머니,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지금 당장은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도 3억이야.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럼 어쩌라고요? 배째든지 하세요. 이슬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슬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어머니, 저희 바쁘니까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전화가 뚝 끊겼어요. 저는 한참을 멍하니 핸드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배째라니요. 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배째라는 말을 한 겁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악착같이 살았는데 이게 뭔가요? 다음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고 답장조차 없었죠. 만호야, 엄마 전화 좀 받아라. 제발 한 번만 통화하자. 엄마가 잘못했어. 아무리 애원해도 답이 없었어요. 일주일 후 다시 만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벨을 누르니 이번에는 인터폰으로 이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야, 엄마. 문 좀 열어줘. 어머니, 저희 바쁘니까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1시간을 더 기다렸어요.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는 소리도 들렸죠. 분명 집에 있으면서 일부러 문을 안 열어주는 겁니다. 만호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얘기 좀 하자.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지나가던 이웃 사람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부끄러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발 한 번만 문 열어줘. 목이 쉬도록 불렀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만호가 제 번호를 차단한 게 분명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나가더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새벽이 됐죠. 아침이 되면 어제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입맛이 없었죠. 물만 마셨습니다. 몸무게가 확 빠졌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무섭게 보였습니다. 눈은 푹 꺼지고 뺨은 쏙 들어갔죠. 이웃 김 여사가 집에 찾아왔어요. 수미 씨, 뭐 큰일이라도 난 거야? 얼굴이 왜 그렇게 됐어?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김 여사,
목이 메었어요.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요. 김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빌려줬는데? 3억이요. 뭐? 3억? 김 여사의 목소리가 커졌죠.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털어놨습니다. 차용증도 안 쓰고 빌려준 것, 연락도 안 되는 것, 배째라는 말까지 들은 것. 다 말하고 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김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수미 씨, 그게 무슨 자식이야? 그건 사람도 아니야.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놈이 나쁜 놈이지. 김 여사는 한참을 저를 달래줬죠. 잔액 190만 원.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두렵고 막막했죠.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뭔가 해야 했어요. 그냥 당할 수만은 없었죠. 3억은 제 평생이 담긴 돈이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 그런 생각뿐이었죠. 만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보냈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설치다 보니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어지러워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화장실 가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죠. 바닥에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어요. 한참을 누워 있다가 겨우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욱신거렸죠. 거울을 보니 이마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것저것 검사를 했죠. 혈압도 재고 피도 뽑고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어르신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심장 기능이 약해졌대요. 지금 당장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머리가 하얘졌죠. 수술이요? 네, 빨리 하실수록 좋아요. 늦어지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수술비와 입원비 합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2천만 원. 제 통장에는 100만 원도 남지 않았는데 말이죠. 선생님, 수술 안 하면 안 될까요? 의사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어르신,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꼭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봤죠.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어요. 이렇게 좋은 날씨인데 제 마음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하죠? 친구들한테 빌려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다들 저처럼 힘들게 사는 노인들 뿐이었으니까요. 은행 대출도 생각해봤지만 75세에 담보도 없는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리 없었습니다. 결국 만호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들이 어쨌든 제 자식 아니겠어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외면하지는 않겠지 싶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갔어요. 만호가 제 번호를 차단했으니까 다른 번호로 걸어야 했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만호의 목소리였어요. 만호야, 엄마야. 엄마. 당황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만호야, 엄마가 아파.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한대.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차가운 목소리였죠. 수술비가 2천만 원이 필요해. 3억은 못 받더라도 수술비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아프신 건 저희 책임 아니잖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만호야,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제발 부탁이야. 뒤에서 이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또 시어머니? 응, 수술비 달래. 뭐? 2천만 원? 말도 안 돼.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힘들다고. 전화기 너머로 이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만호가 다시 말했죠. 엄마, 들으셨죠?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요. 도와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래도 내 엄마잖아. 죽을 수도 있다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병을 만든 것도 아니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만호야. 엄마, 저 바빠요.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제 아들이 이럴 수 있나요? 친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는데 이렇게 차갑게 굴 수 있나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고통이었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싶었죠. 그날 저녁 김 여사가 찾아왔어요. 수미 씨, 밥 먹었어? 내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문을 열어주니 김 여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미 씨,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김 여사 앞에서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여사, 저 이제 죽을 것 같아요. 김 여사가 황급히 저를 부축했죠. 소파에 앉혀놓고 물을 떠다 줬어요. 저는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는 것, 만호한테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는 것, 다 말하고 나니까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어요. 김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김 여사가 제 손을 꼭 잡았죠. 수미 씨,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돼. 뭔가 해야 해. 뭘 할 수 있겠어요. 차용증도 없는데. 차용증 없어도 방법이 있어. 김 여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있잖아. 그것만 있어도 소송할 수 있대. 소송이요? 응, 내 친구가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변호사 통해서 돈 받아냈어. 너도 해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요? 김 여사, 그래도 제 아들인데. 아들이 뭐가 아들이야? 엄마 죽으라고 하는데. 김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죠. 수미 씨, 내가 죽으면 그놈들은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살아야 해. 내 돈 찾아야 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아들을 고소해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어요. 제 돈을 찾아야 했고 수술도 받아야 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결심이 섰어요. 해야 합니다. 아들이든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살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김 여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여사, 저 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래, 잘 결심했어. 내가 연락해 볼게. 1시간 후 김 여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변호사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어떤 사안이신가요? 아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아서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약속 시간까지 몇 시간이 남았어요. 저는 집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을 출력했죠. 3억이 만호 계좌로 들어간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만호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캡처했습니다. 돈 갚아달라는 제 문자, 조금만 기다리라는 만호의 답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녹음 파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만호와 통화할 때마다 녹음을 해뒀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 생길까봐 미리 준비해둔 거였죠.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 아니에요? 배째든지 하세요. 어머니가 아프신 건 저희 책임 아니잖아요. 녹음을 다시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증거였어요. 오후 2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역 근처에 있었죠.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했어요. 건물 3층에 법률사무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분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김수미 어르신이시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정말 제대로 하는 일인지 자꾸만 의심이 들었어요. 10분쯤 지나서 변호사님을 만났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었죠. 어르신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만호가 사업자금으로 3억을 빌려달라고 한 것. 차용증을 쓰자고 했지만 가족인데 왜 그러냐며 거절한 것.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준 것. 1년이 지나도 한 푼도 안 갚은 것. 배째라는 말까지 들은 것. 수술이 필요한데 도와달라고 했지만 거절당한 것까지 다 말하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변호사님이 휴지를 건네줬어요. 어르신 많이 힘드셨겠어요. 변호사님, 차용증이 없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명확하니까요. 변호사님이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체 내역도 있고 문자 메시지도 있고 통화 녹음까지 있네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죠. 증거가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높아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말요? 네,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었죠. 소송 비용은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뉩니다. 일단 착수금은 200만 원 정도 예상하시면 돼요. 200만 원. 제 통장에 남은 돈이 거의 없는데 말이에요. 표정이 어두워졌나 봅니다. 변호사님이 말했어요. 어르신, 일단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한테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걱정 마세요. 그럼 제가 승소하면 아들이 소송 비용도 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원금의 이자, 소송 비용까지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정말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질 이유가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변호사님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그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좋은 결정하셨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류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진행했죠.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도 도장 찍어주세요.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이름을 썼습니다. 김수미. 제 이름을 쓰는데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아들을 고소하는 서류에 제 이름을 쓰고 있다니요. 서류 작성이 끝나고 변호사님이 말했습니다. 소송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게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겁니다. 법적으로 돈을 갚으라고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거죠. 그럼 만호가 갚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회는 줘야죠. 그래야 나중에 법정에서도 유리합니다. 변호사님 말이 맞았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발송하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정말 시작된 겁니다. 제 아들을 상대로 한 싸움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김 여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김 여사, 변호사님 만나고 왔어요. 어땠어? 잘 됐어? 네, 승소 가능성 높대요. 소송 진행하기로 했어요. 잘했어, 수미 씨. 이제 내 돈 찾을 수 있을 거야. 김 여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이 싸움이 끝나면 저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제 상대방 반응을 기다려야 해요. 보통 일주일 정도 지켜봅니다. 만호가 내용 증명을 받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놀랄까요? 화낼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궁금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어요. 변호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죠. 어르신, 상대방이 내용 증명을 수령했다고 나오네요. 그럼 만호가 연락 올까요? 글쎄요, 기다려봐야죠.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만호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대신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친척 중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수미 씨, 만호한테 들었는데 무슨 일이야? 무슨 소리예요? 만호가 그러는데 엄마가 미쳤대. 돈도 안 빌려준 걸 빌려줬다고 우기고 소송까지 하겠다고 얼어붙었습니다. 만호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정말 3억을 빌려줬어요. 증거도 다 있어요. 그래. 만호 말만 듣고 전화한 건데. 미안해. 친척은 어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호가 친척들한테 저를 험담하고 다니는 게 분명했어요. 화가 났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면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만호.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었어요.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만호가 친척들한테 거짓말을 하고 다녀요. 어르신, 신경 쓰지 마세요.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빨리 소송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끝까지 가야 했어요. 제 돈을 찾을 때까지요. 변호사님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정식으로 민사소송이 시작된 거였죠. 어르신, 이제 법원에서 날짜 잡아서 연락 올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예상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건강은 계속 나빠졌어요. 가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올랐죠. 병원에서는 계속 수술을 권했지만 돈이 없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김 여사가 반찬을 갖다 주면서 걱정했어요. 수미 씨, 얼굴이 왜 이렇게 창백해? 병원 가봤어? 응, 갔는데 일단 버티고 있어. 소송 끝나면 바로 수술 받아야 해. 그래야죠. 일단 돈부터 받아야 하니까.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재판 기일 통지서였죠.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드디어 법정에 서는 날이 정해진 겁니다. 변호사님한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재판 날짜 나왔어요. 저도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날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특별히 준비하실 건 없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재판 날까지 2주가 남았어요. 매일매일이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밤에 잠을 설쳤죠. 법정에서 만호를 마주친다는 게 두렵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제 억울함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됐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죠. 거울을 보니 많이 늙은 제 얼굴이 보였어요. 1년 사이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습니다. 법원은 집에서 1시간 거리였어요. 일찍 나섰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서니 긴장이 됐죠. 높은 건물이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변호사님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르신, 오셨네요. 같이 들어가시죠. 법정으로 가는 복도를 걸었어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법정 문 앞에 도착했죠. 변호사님이 문을 열어줬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생각보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앞쪽에 판사님이 앉을 자리가 있었고 양쪽으로 원고와 피고 측 자리가 있었어요. 저는 원고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9시 50분. 10분 후면 재판이 시작됩니다. 피고 측 자리를 봤죠.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만호가 올까요? 10시가 됐습니다. 판사님이 입장하셨어요.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도 앉았죠. 판사님이 서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았네요. 만호가 안 온 겁니다. 법정에조차 나타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끝까지 회피하는 만호가 믿기지 않았죠. 판사님이 변호사님께 물으셨어요. 원고 측 변호인, 사건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만호에게 3억을 빌려준 경위, 계좌이체 내역, 통화 녹음, 문자 메시지까지 모든 증거를 제시했죠. 판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녹음 파일도 들으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 아니에요? 법정의 만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창피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게요. 판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배째든지 하세요. 이슬의 목소리도 흘러나왔죠. 판사님이 녹음을 멈추고 물으셨습니다. 원고께서는 피고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이 명확하고 피고는 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거로 확인됩니다. 변호사님이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판사님. 피고 측이 출석하지 않았으니 변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판사님은 잠시 서류를 더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합니다. 제가 이긴 겁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억 원과 대여일로부터의 법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법정이자를 계산하면 총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억 5천만 원. 제가 빌려준 돈보다 5천만 원이 더 많았어요.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판사님이 판결문을 정리하셨어요. 이상으로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죠.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어르신, 이기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요? 제가 이긴 거예요? 네, 완벽한 승소입니다. 눈물이 났어요. 1년 넘게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 앉았어요. 한참을 울었죠. 억울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변호사님이 옆에 앉아서 기다려주셨어요. 어르신, 이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이요? 네, 피고가 자발적으로 돈을 안 갚으면 재산을 압류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판결문이 나왔으니까 법적으로 가능해요. 며칠 후 변호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피고 측 재산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고급 외제차가 한 대 있고요. 명품들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제 3억으로 산 것들이었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차는 경매로 넘기고 명품들은 압류 처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참, 은행 계좌도 압류했습니다. 잔액이 500만 원 정도 있더군요. 하나씩 만호의 재산이 압류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변호사님이 또 연락했어요. 어르신, 차량 경매 진행됐습니다. 얼마에 팔렸나요? 5천만 원에 낙찰됐어요. 그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죠. 명품들도 하나씩 처분됐습니다. 가방, 시계, 구두까지 총 2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나왔어요. 한 달 동안 차근차근 돈이 모였습니다. 결국 3억 5천만 원을 모두 회수했어요. 은행 통장을 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1년 반 만에 제 돈을 찾은 겁니다. 아니, 제 돈보다 더 많이 받았죠. 변호사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어르신. 당연한 권리를 찾으신 겁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못 찾았을 거예요. 어르신이 증거를 잘 챙겨두신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또 봤어요. 3억 5천만 원. 이제 수술도 받을 수 있고 앞으로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돈을 회수한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수술 일정을 잡았어요. 어르신, 잘 결정하셨어요. 빨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준비됐어요. 2주 후 수술을 받기로 했죠. 수술비 2천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1년 반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때는 이 돈조차 없어서 죽을 뻔했으니까요. 수술날이 다가왔어요. 김 여사가 병원까지 따라와 줬습니다. 수미 씨,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고마워요, 김 여사. 정말 고마워요. 김 여사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수술은 5시간 걸렸어요. 무사히 끝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김 여사가 울었다고 하더군요. 일주일 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숨도 덜 차고 가슴 답답한 것도 사라졌죠. 집에 돌아와서 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만우였습니다. 1년 반 만에 보는 아들이었죠. 옆에는 이슬도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무슨 얼굴로 왔는지 보고 싶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만우는 예전보다 많이 초췌해 보였어요. 이슬도 화장기 없는 얼굴로 서 있었죠. 들어와.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히고 물 한 잔씩 내줬어요. 만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갑자기 웬일이니?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1년 반 전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다니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기회? 무슨 기회 말이니? 만우가 말했죠. 엄마, 저희 지금 정말 힘들어요. 차도 없어지고 집도 전세로 옮겼어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정말 반성을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돈이 필요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만우야, 내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니? 만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면 어차피 저희가 받을 돈이라고 했지. 배째라고도 했고. 이슬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가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도와줄 형편 안 된다고 했지. 엄마,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만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우야,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엄마,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니야. 이슬이 다급하게 말했죠. 어머니, 그래도 피는 못 속이잖아요. 저희 용서해 주세요. 피? 그 피가 뭐가 중요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던 사람들이.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듯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가줘. 다시는 오지 마. 엄마, 제발. 나가라고 했어. 목소리에 힘을 줬죠. 만우와 이슬은 결국 일어섰습니다. 현관으로 가면서 만우가 뒤돌아봤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그냥 가.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후회도 미련도 없었죠.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웬일이세요? 변호사님,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유언장이요? 네, 제 아들한테는 상속 일체 안 하겠다는 내용으로요. 변호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유언장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 재산은 아들 최만호에게 상속하지 않는다. 생전 증여도 일체하지 않는다. 만약 제가 죽은 후 상속 분쟁이 생기면 이 유언장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어요. 어르신, 공증까지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공증이요? 네, 그래야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이 생깁니다. 그럼 공증 받겠습니다. 공증 사무소에 가서 절차를 밟았어요. 직원분이 유언장을 검토하고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제 완벽했죠. 만우는 제가 죽어도 한 푼도 받지 못할 겁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벼웠어요. 할 일을 다 한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여사네 집에서 이웃들이 모였어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궁금해했죠. 수미 씨, 아들한테 돈 받았다며? 응, 다 받았어. 어떻게 받은 거야? 차용증도 없었잖아.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소송한 것, 이긴 것, 강제 집행으로 돈 받은 것까지. 다들 놀라워했어요. 대단하다, 수미 씨. 나였으면 그냥 포기했을 텐데. 포기하면 죽는 거였어. 살려고 한 거지. 김 여사가 말했죠. 그래, 수미 씨가 진짜 배째 준 거야. 다들 웃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1년 반 만에 처음 웃는 것 같았죠. 근데 수미 씨, 아들이 찾아왔다며? 응, 왔어.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내쫓았지. 이제 내 자식 아니라고 했어.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했어. 그런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이웃 한 분이 물었습니다. 상속은 어떻게 할 거야? 유언장 썼어. 한 푼도 안 줄 거야. 공증도 받았어? 당연하지. 완벽하게 처리했어. 다들 제 결정을 지지해줬어요. 수미 씨, 이제 내 인생 살아. 아들 생각은 접어. 그럴 거야.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통장을 봤습니다. 3억 5천만 원에서 수술비와 생활비를 쓰고도 3억이 넘게 남아 있었어요. 이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여행도 가고 싶은 거 사먹고 하면서요. 창밖을 봤어요.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중얼거렸죠. 여보, 나 잘했지?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잘했다고 했을 것 같아요. 자식한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기분이 좋았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봤죠. 좋은 과일도 사고 고기도 샀습니다. 집에 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구나. 75년을 살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인 것 같았습니다. 아들 눈치 보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죠. 김 여사가 전화를 했어요. 수미 씨, 다음 주에 여행 가자. 제주도 어때? 좋아, 가자.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설레는 일이 생겼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에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이 미소를 잃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죠. 만호 생각은 이제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대신 저를 아껴주는 사람들, 김 여사 같은 이웃들과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저녁에 베란다에 나가 앉았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배째 줬구나. 배째라던 며느리한테, 엄마 죽어도 상관없다던 아들한테 제대로 배째 준 거죠.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유로워졌어요. 남은 인생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아무도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7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후회 없어요. 미련도 없고요. 그저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이 기대될 뿐입니다.